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방권 도시들의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방권 투자 강역시급은 아닌데 그래도 지방의 이런 그런 거점 도시 어느 정도 중대형이나 혹은 중형 도시 정도 되는 크기는 어떤 식으로 바라본 관점이 좋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지방이라고 반드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분명히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건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뭐 서울하고 인천, 경기,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반드시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즉 반대로 지방권에서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지방권에서도 그 지역에 반드시 그 생활권에 맞춰서 살아야 돼야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라든지 뭐 그런 환경,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뭐 고향이든 뭐가 됐든 간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의 그런 심리,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그 다음에 교통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이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가 거점인데 나중에 이쪽으로 새로운 뭐 신규 택시 지구라든지 이쪽으로 신도시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분명히 불균형이 일어날 때 그때 돈의 흐름이 분명히 이동된다. 돈의 흐름이 이동되는 걸 그때 잘 캐치하시고 그런 것만 잘 파악하셔도 인구가 심지어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은 충분히 벌 수 있다. 저는 그런 거를 여태까지 많이 경험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도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오늘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의 예시 도시는 이제 군산입니다. 군산. 전라북도 군산인데 군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제 30만이 무너졌죠. 30만이 무너졌고 한번 보겠습니다. 군산시 인구. 군산시 인구가 원래는 좀 많았죠. 많았는데 자 지금 26만으로 체크가 돼 있죠. 26만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뭐 28만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쫙쫙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게 보이시죠? 인구가 계속 추락해서 26만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점차 내려가고 있고 이 인구는 아무래도 뭐 수도권 쪽이나 이쪽으로 빠져들겠죠. 여러분은 뭐 전주로 갈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차피 전주가 이 근방에서 제일 큰 도시고 뭐 김제, 부안, 서천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군산이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새만금, 여기 호재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군산에서 보시면은 일단 구도심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기본적으로 구도심. 군산에 진짜 예전부터 있던 구도심. 그리고 지금은 여기를 시간 여행 테마로 해가지고 뭐 동국사라든지 그다음에 초원사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히오스 가옥이라든지 이런 약간 이제 그런 관광지 식으로 돼 있어서 뭐 영국제가 뭐 등등 이런 관광 테마로 하는 이제 뭐 월명동 이쪽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쪽 관광지 테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뭐 중국집 유명한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지린성이라든지 등등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관광지로 쓰고 있는 필두로 해서 구도심이 있고요. 이제 가면은 진짜 옛날 그 가옥들하고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일제식 그런 건물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구도심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 다음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구도심인데 신시가지로 변형된 게 있죠. 이제 나운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90년대 아파트들이 이제 질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의 흐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갔죠? 이제 수송쪽이나 미장동 쪽으로 처음에는 이제 구도심 다시 정리할게요. 구도심에서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나운동 쪽으로 됐다가 나운동에서 수송동, 미장동 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디오션 이제 조촌동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디오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군산의 축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이런 아파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왕가스에 있는 클래식한 아파트, 월명동의 클래식한 아파트를 전적으로 보면
거의 흐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진짜 뭐 2006년이면은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건데, 그때만 해도 뭐 1억 중반대 가격인데, 지금은 뭐 지금도 뭐 1억 6천 뭐 2억 2천 왔다 갔다 하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 3년간 거래도 거의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고, 이쪽에 나홀로 아파트, 성원 쌍태빌 아파트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최근 3년간 흐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뷰나 그다음에 싼 가격으로 좀 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데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이쪽 거리를 가끔씩 이제 가서 볼 일이 있어서 예전에 많이 가곤 해서 보곤 했는데, 낮에도 사실상 여기는 이제 공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공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 가도 사람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낮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테마거리, 뭐 동국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초원사진가 이쪽에는 그래도 낮에는 시간여행 테마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 하는데, 그 관광지 주변 이에 그 일반적인 제가 말하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뭐 옷가게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슬럼화가 돼가고 있어서 공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분위기랑 다르게 제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도심으로 봤던 이제 나온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고, 여긴 또 살기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샘플링 하나를 보여드리면, 나온동 현대 아파트, 롯데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뭐 초등학교하고 예술의 전당, CGV, 롯데시네마 이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초등학교도 이쪽에 붙어 있고, 뭐 학군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살기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잘 지었고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좋습니다. 근데 전체 기간으로 보고 최근 3년을 봤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이제 버프를 받아가지고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그때 이후로 좀 하락세를 보이는 거 있죠. 근데 흐름상 크게 1.6억에서 2억대 갔다가 다시 조금 주저앉는 모습. 그러니까 반등을 하긴 하는데 그런 퍼포먼스가 조금 이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거의 없거나,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GM이나 그 다음에 현대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는 그때 있던 가격보다 오히려 내려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을 선택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나온동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있긴 하나 그렇게 가파르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제 갭이 적다고, 아무래도 살기는 좋잖아요. 뭐 영화관도 두 개나 딸려 있고, 예술전당 있고, 학교도 근처에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매매와 전세 갭도 한 5천만 원 이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는 여기가 충분히 이제 도심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호수공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좋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축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했다. 왜냐면 이제 90년대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상권이, 자 보시면은 학원가도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보면은 이제 나온동에서 이제 수성동 쪽으로 제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넘어갔죠. 이쪽으로 나온동에서 축이 넘어갑니다. 축이. 그래서 롯데마트 이 근처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쪽으로 상권도 많이 발달되고, 이쪽은 제가 말씀드린 구도심이랑 다르게 이쪽은 좀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고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번화가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학원가 주변에 있는 이쪽 아파트, 초등학교 끼인 이제 수송, 한라 비발디 1단지 이런 아파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쭉쭉쭉 가고 있다가 21년도에 버프 받고 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이제 2008년식입니다. 2008년식이고 거의 대부분 2008년식,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10년 이때만 필두로 해서 지은 아파트, 군산 수송 아이파크, 이때도 2008년 아파트죠. 전체 기간으로 봐도 이렇게 좀 밋밋하고 그냥 오르긴 올랐는데, 보시면은 오르긴 올랐는데 조금씩 해서 우상향했다. 그냥 엄청나게 큰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2008년, 2010년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군산 디오션 택시지구로 해가지고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이쪽으로 택시지구에서 나온 아파트, 2018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이죠.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자 보십시오. 이제 최초에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치면은 얼마죠? 3억대죠. 3억대. 3억대를 받아서 거의 5억 가까이. 그러니까 5억 4,500. 거의 6억 가까이. 5억에서 6억 정도에 놀다가 이제 툭 빠져서 이렇게 지금은 보합세를 해서 지금 4억대 형성이 돼가고 있죠. 형성이 돼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밑에 말씀드린 그런 첫 번째 구도심, 나운동,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2000년대 수성동, 그 다음에 했을 때 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건 맞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주의할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조심해 하셔야 돼요. 만약에 5층짜리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저층 아파트가 있더라도 이거를 좋다고 해서 대지분을 좋고 다 좋지만은 혹시나 주변에 아파트를 또 지을 만한 땅이 있으면 또 이게 오래 걸리거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을 보고 노리시는 건 알겠으나 주변에 혹시나 신규로 지을 만한 택지지구가 있거나 그럴 만한 땅이 있으면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마냥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도심 뭐죠?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만들었던 구도심에서 당연히 90년대 구도 다 신시가지로 넘어가겠죠. 신시가지로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2000년대, 2000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아파트가 있고 또 반대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죠? 지금 군산으로 치면 디오션이죠. 2015년 이후에 지금 2023년까지 그러니까 신식 완전히 최신식 아파트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퍼포먼스도 좋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상승기를 맞이했을 때 당연히 올라가는 폭도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권을 투자하게 되면 가격이 적다고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시긴 보시는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갭이 적다고 무턱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이 이 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반경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를 살게 되면 신축 어쩔 수 없어요. 부부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신축을 선호합니다. 좋은 집 살고 계시죠. 어차피 그리고 20평대보다는 30평대 30평대보다는 내가 능력이 괜찮으면 40평대 살고 싶은 게 당연히 이제 인간의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의 심리 같은 거라든지 그런 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일치하는 투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투자, 내가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지방도 퍼포먼스가 분명히 등락이 있거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은 정말로 피해 다니고 싶지만 이런 신도시 택지주거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최초로 초피라든지 내가 최초로 들어갔을 때 이런 디오신 시티, 조춘동 디오신 시티 갔을 때 내가 만약 3억대 만약에 주워 먹었으면 예를 들어서 주워 먹었으면 이렇게 가격이 뭐 5억에서 6억대까지 가더라도 크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지방권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는데 이 기회를 나한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투자 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LTE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